부동산 매매업, 임대업은 이제 이게 다 멈췄고, 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대표님 5년 동안은 사업 열심히 하십시오. 복잡합니다. 손대지 마라. 네, 통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 통합 방식이고, 내가 현물 출자를 해서 한 득이 나오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급 보수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덮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현물 출자를 통한 법인 전환 및 증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이재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요즘 법인 전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나오죠. 네, 문의도 많이 나오고 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법인 전환을 하는 일명 그걸 현물 출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현물 이런 출자라고 거를 하죠. 좀 많이 문의도 하시고 고려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현물 출자가 부동산만 있나요? 부동산만 있진 않죠. 현물, 거기에는 네. 뭐 유가증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보통 보기 힘들지만 지적재산권, 네. 또 대표적인 게 이제 특허권, 특허권. 네, 또 뭐 영어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이제 뭐 채권도 있을 수 있죠. 네, 채권도 있고 이런 현금을 제외한 네. 네, 금전 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출자한다는 거는 법인에 양도를 하고 법인에 대신 주고 나는 주식을 교부받는 것. 네, 그게 이제 현물 출자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 많으신 분들이 하겠네요. 거의 부동산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개인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산이 가능한 겁니까? 개인 사업자로 자산을 영위하고 있었어야죠. 사업용 고정 자산에 포함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갖고 있는 투자용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거를 현물 출자로 쓸 수는 없는 거네요. 네, 그렇게는 현물 출자가 안 되죠. 그냥 보통 양도 양수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 현물 출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뭐 장점이라고 봐야겠죠. 현물 출자를 하시면 가장 큰 거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개인 사업자에서 토지를 네. 뭐 3억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뭐 열심히 사업을 하고 거기서 뭐 기계도 갖다 놓고 직원도 있고 네. 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이 토지가 20억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토지를 팔면 17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 네, 어마어마하게 생기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금도 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순조롭게 이 토지가 법인으로 현물 출자가 된다면 요때 양도소득세가 당장 나오진 않습니다. 네. 대신에 법인에서 나중에 언젠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사업하시다가 이 토지를 팔 때 요때 양도소득세를 내긴 내는데 요때 법인세로 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구간별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누진과세가 세금이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근데 법인인 경우는 뭐 보통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최대 그렇죠. 20%니까요. 근데 법인세 20% 부담을 하고 법인에서 이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걸 2월 과세라고 하죠. 2월 과세, 양도세 2월 과세. 네, 양도세 2월 과세. 네네. 개인이 갖고 있던 걸 법인으로 넘기고 법인에서 나중에 팔 때 요때 차익에 대해서 전체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한 번 내면 끝납니다. 또 하나는 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갈 때는 개인 주민번호로 되어 있는 이 토지가 네. 법인 주민번호, 법인 등록번호죠. 법인 네. 등록번호로 바뀔 때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취득을 한 거니까. 네. 그럼 취득이 예를 들어 방금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20억이면 뭐 4%대에서 9%대까지 내셔야 되니까 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네. 근데 요것도 75% 감면해 줍니다. 아쉽지만 2018년도 말까지는 네. 100% 감면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도 이렇게들 많이들 하시니까 네, 이제 나라에서 현재는 75% 감면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75%. 네. 그러면 요즘 핫한 주택 관련돼서 뭐 주택 관련된 구입이나 네. 뭐 아니면은 그냥 임대업, 네. 뭐 매매업 이런 것들도 이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그 부분은 전부 배제됐습니다. 양도소득세 2월 과세, 네. 네, 아쉽지만 주택 쪽, 네, 전부 없애졌고요. 네. 또 취득세 감면 조항도 네.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은 이제 이게 다 멈췄고, 네네. 이제 부가를 전부 내셔야 되고, 네. 거기다가 이제 취득세 중과도 지금 또 생겼죠. 그래서 최대 12%까지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고려할 점이 좀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하고 공급업, 그러니까 매매업은 취득세 75%가 배제되는 게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제외된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2월 과세 같은 경우는 주택 관련돼서는 아예 그냥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렇게 임대업하고 매매업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요즘 문의가 많이 오시죠. 네. 이제 좀 답답하시고 네.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뭐 근데 현행법으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쉽지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물 출자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장점이? 뭐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네. 현물 출자를 하면서 포괄 양도를 하게 되면 음. 그동안 개인 사업자로서 세액 감면이나 공제받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계속해서 법인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양수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네, 이것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취득세 감면을 75%를 하고 나면 그 감면한 세액에 네. 대해서 20% 농특세 또 부과가 됩니다. 20% 농특세. 네, 2억을 감면해줬다. 네. 그럼 이 2억의 20%인 4천만 원은 농어촌 특별세.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75%는 아닌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딘니까? 그럼요. 네. 네네네. 많이 좋은 거죠. 그러면 세액을 감면을 받기 위해서 현물 출자를 네.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전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뭐 모든 업종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우리가 그 소비성 업종들은 안 해줍니다. 소비성 업종들은 안 해주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네네. 이 대표적인 게 이 현물 출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호텔, 모텔, 뭐 주류, 뭐 이런 쪽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호텔 중에서 네. 조금 큰 거, 우리가 이제 관광 호텔이라고 하죠. 네. 예, 관광 호텔 대략 36호실 이상 되는 관광 호텔들은 이제 보통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 숙박업 업종이 난 호텔들이 있거든요. 네, 요 정도는 현물 출자 대상이 되지만 그걸 제외한 네, 나머지는 소비성은 안 된다. 한마디로 놀고 먹고 하는 유행 그렇죠. 뭐랑 이런 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갈 때 네. 세감면 현물 출자, 세감면 포괄 양수도 이렇게들 많이 부르는데 네. 그 둘 다 이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 올라가셔야 돼요. 자본금이 네, 그래서 의외로 생각보다 자본금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였을 때 네. 순자산가액 네, 그 이상 출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자산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은 안 쳐주고요. 네, 그럼 어떤 자산? 네, 보통은 사업용 이제 고정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사업용 고정자산. 네. 네. 말 그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사업에 쓰고 있는 고정자산. 그냥 난 제조업이나 도배업을 하는데 공장이라든지 공장 부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를 현물 출자할 때는 취득세 감면을 받는 거예요. 네, 맞죠. 네. 되게 강력합니다. 75%. 그러니까 어느 쪽에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 좀 크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제조업이나 그런 도매업 할 때 창고나 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법인 전환하기는 더 유리하시죠? 좋다고 네, 알겠네요. 맞습니다. 네, 유리하십니다. 뭐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건데 중소기업 해야 되죠.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세무조정 계산서들을 다들 받아서 보실 텐데 네. 거기에 이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거든요. 네, 뭐 매출 몇 천억 이상 이하여야 되고 네네네. 직원은 몇 명 이상이어야 되고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그건 네. 업종별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현물 출자할 때 그냥 간단하게 들었을 때는 그냥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현물을 출자해서 법인 전환하는 거다 말은 쉬운데 과정이 이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진 않단 말이죠. 이게 네. 어느 정도 걸릴까요, 보통?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빠르고 안전한 상태에서 거의 네. 모든 사전 정지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는 3개월. 3개월. 네, 근데 이게 18년도에 정도까지는 그렇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동산법이 강화되면서부터는 법원에서도 보안 요구가 꽤나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이게 법원에 뭐 이게 나와야 되는 건가요? 네, 현물 출자는 법원 인가사항. 그러면 간략하게 네. 현물 출자의 그런 프로세스가 과정.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보통은 장부를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네. 토지나 이제 내가 넘기려고 하는 현물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쵸, 얼마인지. 네, 그래서 얼마 평가 받아야 되는. 요게 뭐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게 될 거고요. 네네. 요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끝난 다음부터는 서류 작성 네. 뭐 등등 하고 법원에 이제 인가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표님과 저희 같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이제 넘어섰죠. 이제 법원에 서류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법원 판사님의 땅을 기다려야 돼요. 보통 중간에 요즘은 보정이 나오는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두 번 정도는 보정이 나온다. 네, 그러면 6개월 정도 걸리게 될 겁니다. 6개월, 뭐 길게는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럼 결정문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 프로세스는 좀 금방 진행이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미 결정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네. 결정문을 뭐 내고 등기소에 하면 네, 바로바로 진행이 되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감정평가도 받아야 되고 네. 그럼 감정평가사라는 분한테 맡겨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법원에 이렇게 결정문을 기다리려면 여러 가지 이런 절차나 과정을 보면 네.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분들께 들어가는 비용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요 회계 감사도 받아야 되거든요. 회계감사요? 네, 그런 감사 비용이 뭐 세무사든 회계사님이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비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원에 인가사항을 하다 보니 법무사들이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수수료도 상당히 센 편입니다. 네, 요러저러한 비용들이 쭉 들어가죠. 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비용과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되는 게 현물출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봤을 때는 그냥 넘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엄청 복잡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어렵게 법인 전환을 했다고 하면 네. 우리 항상 그렇지만 그렇게 세액감면 해주고 다 그거 해주는 이유는 그 다음에 니들이 지켜야 될 분명히 그 사후 관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얘는 현물출자는 어떻게 될까요? 법인 전환을 현물 출자로 해서 하고 나면 네. 5년간, 여하튼 5년이라는 숫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떤 자산도 못 판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 마음 편합니다. 한마디로 현물출자했던 자산은 못 판다. 네. 뭐 50% 이상 처분하면 안 된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취득한 교부받은 주식의 50%를 처분하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회사가 갖고 있던 자산, 부동산이라고 하면 네. 이 부동산의 50% 이상은 또 처분하면 안 그 되고. 현물출자한 자산을. 그렇죠. 네, 뭐 빌딩이든 뭐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사업에 요거를 또 쓰지 않으면 현물 출자 키껏 해놓고 요걸 또 사업에 안 씁니다. 한번 자기가 뭐 자가로 쓴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임대로 한다든지. 네, 갑자기 네, 요게 5년 동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께는 그냥 대표님 5년 동안은 사업 열심히 하십시오. 복잡합니다. 손대지 마라. 네, 50%라는 거를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시다가도 놓치시거든요. 5년이 안에 갑자기 이거를 파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잊어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죠.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2월과세를 저희가 신청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규정을 내가 어겼다. 그럼 어긴 날이 발생한 그 달 말일로부터 2달 안에 네, 그 2월과세 했던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현물출자가 제가 들어보니까 법인 전환도 있지만 나를 나중에 증자할 때 내가 법인을 하고 있다가 이 법인에 대해서 좀 증자를 할 때도 현물출자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현물출자라는 게 사업에 쓰고 있는 사업의 고정자산을 가지고 현물출자를 한다고 했으면 결론은 제가 볼 때는 법인이 있고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또 있어야 된다는 말 같은데. 맞죠. 네. 네. 이미 내가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법인 사업자도 투트랙으로 가시는 업체들도 있어요. 네. 중소기업이 하나, 법인이 하나 있고 여기 개인 사업자가 하나 있다. 네네네. 요 개인 사업자를 요 중소기업에 얻는 경우, 통합. 네, 통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 통합 방식이에요. 그걸 보통 증자는 중소기업 통합을 그 현물출자 증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나머지 과정은 다 똑같은 건가요? 네, 증자도?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현물 출자를 여기다가 현물 출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세금도 다 똑같습니다. 전에는 법인 전환을 하면서 거기다 현물출자하면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법인에 이렇게 현물출자하는 그런 그렇죠. 개념이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현물출자 증자할 때 조건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단순한데요. 네. 네, 이 법인 자체가 1년 이상 됐고 정상적이어야 되고 정상적으로 1년 이상 네, 돼야 매출이 되는 거.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한마디로 현물출자에서 방금 만들어 놓은 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전문가분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가장 괜찮은 그 현물출자의 사례
그리고 업종이 어떤 건가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님께서 상담이 들어와서 방문을 했을 때 내용은 당장은 내가 현금은 없다. 근데 회사에 증자할 필요성이 있다. 증자를 해서 부채 비율도 어느 정도 감소를 시키고 또 하나는 이 자본금이 올라가야지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표님께서는 그 계획을 1년에서 2년 정도로 보고 네.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는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기술이 좀 있으신 공대 출신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대표님 한번 특허를 내보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만약에 아이디어가 정상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네. 특허를 특허를 권했죠. 그럼 특허를 뭐 연구를 하셔야죠, 당연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특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보통 한 1년 정도 걸렸는데요. 특허를 만들고 이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평가사분께 특허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고 네. 그래서 이 특허가 뭐 2억 8천 정도, 대략 3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은 후에 네. 이 특허를 법인에다가 출자를 들어간 거죠. 한마디로 증자 개념이네요. 네, 그렇죠. 예, 자본금을 원래 5천이었는데 네. 2억 8천이 더해지면서 3억 3천까지 증자가 일어났죠. 네. 그러면 이분은 지금 원래 법인을 하고 계셨고, 네, 그러면 대표님의 개인적인 특허를 가지고 네, 여기다 증자를 한 거네요. 네, 현금을 맞습니다. 출자한 네,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현물 출자를 하셨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토지가 있는 경우 전형적인 네, 세관면 현물 출자를 진행을 하셨는데 네. 사실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자,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0년 10월 달에 뵌 업체고 네. 여기는 우리 별다방, 별다방에 유기농 그 제품을 납품을 하는 곳이었어요. 네네. 개인 사업자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토지도 있고 기계도 있고 뭐 재고 자산도 있고 뭐 다 있었겠죠. 네. 이 상태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하니까 당연히 이제 손실신고 사업자가 되신 거고 이러다 보니 세금적인 측면에서 네, 많이 부담을 느끼시다 보니 현물 출자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셨죠. 네. 그 현물 출자를 위해서 만났지만 장부가 좀 정리가 조금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거에 대한 장부 정리를 하느라고 1년 정도가 한 번 더 소요됐고요. 시장 세무사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네. 재고 자산도 다시 한번 맞춰보고 뭐 기계 장치가 어떤지 이거의 감가상각은 제대로 들어갔는지 토지는 현재 제대로 돼 있는지도 다 네네. 보고 그리고 작년 8월경에 드디어 이제 현물 출자를 들어갔는데 네. 네 법원에서 보완이 나왔습니다. 네 역시나 네 토지에 대한 경계 측량도 다시 해오라고 하고 그 와중에 우리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 중에 네 무단 점유 부분이 또 발견이 됐어요. 뭐 도로가 약간 요만큼 잡힌 게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2평 정도의 토지가 있더라고요. 네, 요걸 또 매입을 하고 다시 그런 보완 과정이 지금 계속 거치고 있고요.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예,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죠. 요즘 현물 출자는 법원에서 예전처럼 네, 하시죠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올해 지금 보완이 2번 떨어졌고요. 올해 7월 정도면 마무리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내 현물 출자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성실신고 사업자가 됐다고 해서 현물 출자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과 현물 출자를 하는 동안 들어간 비용과 현물 출자 후에 세이브가 되는 이 마이너스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언제 내가 이 포인트가 나타나는지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현물 출자를 했을 때 현물 출자해서 법인 전환을 해서 매년 한 2천만 원 정도 세금 절약이 나왔다. 그럼 5년이 지나야지만 그렇죠. 네, 내가 현물 출자를 해서 한 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한 20년 더 할 것이야. 그러면 요 비교했는데 5년에서 7년이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한 5년에서 10년만 하고 말 것이야 라고 했는데
내가 굳이 비용 들여서 현물 출자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대표님들과 상의를 하고 요청이 들어오셔도 이 부분을 보여드리죠. 대표님 몇 년 더 하실 겁니까? 예상치가 있을 테니 네. 네, 너무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해서 내가 이걸 5년, 10년밖에 못 하겠다. 근데 뭐 견적을 내보니 10년은 돼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나온다 하면 그냥 굳이 할 필요 없다. 네,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네. 아,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네, 현물 출자가. 네, 우리 맞습니다. 부동산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뭐, 임대업이나 뭐, 매매업 같은 경우는 뭐, 그 취득세 감면도 안 되고, 네. 뭐 주택은 2월 과세 자체도 안 되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이게 전문가와 좀 자주 상담이나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과연 이 현물 출자가 나한테 맞는지를 판단하시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